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에 대한 것은 언론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도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안 해야 하는 것은 보도하는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주마다 도심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극기 국민들의 대규모 집회를 언론들은 숨겨왔습니다. 취재를 하지 않거나 취재를 했다 하더라도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포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3월 9일 토요일 대한문에 보기 드문 모습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모습이 보이더니만 종편들이 나타나서 집회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의 모습들까지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고 어떤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당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의 모습을 유심히 선구자 방송에서는 담아두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패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30 항쟁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나야 됩니다. 법치가 살아나야 됩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 근간이 무너집니다. 이러기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우리 태극기 높이 흔드시고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따라 이렇게 우리 KBS입니까? 네. 지상파 방송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저분들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왜냐? 여러분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간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정 보도하십시오. KBS는 공정 보도하라. 지상파 방송은 공정 보도하라. 공정 보도하라. 여러분들이 공정 보도하실 때 우리 모든 태극기 세력은 물론요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의 방송을 여러 군데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나 앞으로도 편파 방송을 할 때는 KBS 시종료 거부 운동을 계속 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태극기 세력 애국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누가 기도운동 총연합회 무기총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좌익들을 타도하기 위한 집회를 연합이 있습니다. 한미 자유연합의 조남성 대표가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이게 모 화려한 사 대한 사랑
교회에서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맹주성 교수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태극기 애국세력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들고 온 요 한반도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북한 깃발인 인공기만 남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난 3.1절에도 한반도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은 기만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을 추종하는 문재인 세력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태극기 애국 세력 간에 이제 일대 아주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절대 북한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밀리거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비섞어서 연방제를 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만한 박사님은 자유보수우파의 보석이고 보배입니다. 물론 박사님께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보다는 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가짜고 이 보수우파의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어 그 국민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약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날뛴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보다는 부정선거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 현 당대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입에 걸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정치는 정치가고 기업은 기업가가 해야 됩니다. 각자 다 소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가 정치를 못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잘못했다는 반성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KBS에서 이 행진까지 담고 있네요. 좀 거듭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그 KBS에서 행진까지 오늘 그 풀로 지금 방송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에서 풀로 지금 방송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에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성창경 공영노조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제발 그분의 그런 목소리를 우리 그 기자들이 또 직원들이 경청을 하면서 그 대열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날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였고 KBS에서는 비교적 대한문 국번 집회 실황을 많은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상시의 시각이라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국민들은 이들의 취재에 방송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 여러 방송에서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이제부터 언론사에서 취재 보도한 뉴스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뉴스 보도는 대한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말의 첫날 서울 도심 곳곳에선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역 광장, 시청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선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박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적인 총선재판과 인민재판, 억울하게 희생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정권 대통령께서 2년 가까이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아픕니까? 이명박이가 더 아픕니까? 정치권에서도 석방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보석 청구가 무의미합니다. 또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면이 불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2주년 당일인 내일도 보수단체들은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집회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도 오후 1시 반부터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 뒤 을지로 쪽으로 행진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인 대통령 복권 국민저항본부와 자유대연합도 오후 1시와 2시에 각각 시민열린마당과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선고 2주년이 되는 내일은 탄핵이 선고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중심으로 집회가 이어집니다. 일부 단체는 헌재 앞에서 2년 전 탄핵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운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장과 을지로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한편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는 모레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집회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죄 하나 없습니다. 그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도 좀 나와주십시오. 탄핵 선고 2주년이 되는 내일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2년을 하루 앞두고 지금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단체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맞아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가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주축이 된 박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는 조금 전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현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집회에만 2,000명 이상이 모였는데요.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 석방 등 구호를 외치고 현 정부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대한문 앞과 광화문 광장 주변 곳곳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0명 정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집회를 마무리하고 을지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곳도 있고 아직 집회를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집회와 행진 현장에 경찰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2년을 하루 앞두고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도심 행진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장현 기자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대한문 앞에서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매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남대문과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결정이 내려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도심 행진으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벌어지는 구간에 17개 중대 경력 1,1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들 보수단체의 집회는 탄핵 2년이 되는 10일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보수단체들이 탄핵은 무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돼야 한다는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도 이 집회에 안 나간 게 또 눈에 띕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같은 시간 안국역 일대와 대한문 앞에서도 박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의원 등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탄핵이 선고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지금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위대 수백 명이 오후 1시부터 이곳 안국역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엔 서울역에서 집회를 마친 3천여 명도 안국역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가 열렸지만 특히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입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2년 전 탄핵일이 법치가 무너진 날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과격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1,000여 명을 동원하고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광화문 광장 등 주변 도로 일부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도로 통제는 행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도심에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안국역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날 과거와는 달리 집회의 모습을 보도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주년을 앞둔 일시적인 모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언론이 양심을 회복하고 제 모습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 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고